알고리즘 2주차네요. 오늘은 이제 맨 처음에 반복문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배열,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 문제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반복문은 이제 반복 구조를 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이를테면 저희가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쭉쭉쭉 해서 n까지 더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조건문을 다 하나씩 짜서 n이 1일 때 출력 거고, 2일 때 2개 더하고, 3개일 때 3개 더하고, n이 4일 때 4개 더하고, 이렇게 짤 순 없잖아요. 반복적인 구조를 이제 1을 더한다, 2를 더한다, 3을 더한다, 이러한 구조를 보다 쉽게 표현을 하려고 이 반복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처음에 for문, 그 다음에 while문, 그 다음에 do while문, 이렇게 총 3가지가 존재해요. 각각의 반복문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짤 거냐에 따라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for문. for문은 이제 형태는 다음과 같아요. 잘 보면은 이렇게 3개의 expression이 나눠져 있고, 각각을 나누는 건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맨 처음 이 부분은 이제 초기식입니다. 이제 반복문이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는 부분, 딱 한 번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건식. 조건식은 이제 반복문이 실행되기 위한 조건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변화식. 이 부분은 여러 번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실행을 위한 이제 변화되는 어떤 식, 조건이 변화되기 위한 어떠한 식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주기는 다음과 같아요. 코드 1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다음에 1번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식이 실행된다는 의미겠죠? 초기식이 실행이 되고 조건식이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 코드 2가 실행이 되고요. 코드 2가 실행된 뒤에는 이 3번 변화식이 실행이 됩니다. 왜 변화식이 실행되고 다시 이 조건식을 확인을 해요. 그랬을 때 다시 참이라면 다시 이 로직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순간 이 코드 3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for문이에요. 그 다음에 while문. while문은 형태는 이와 같아요. 보시면은 아까랑 달리 딱 하나만 존재하는 점. 그래서 얘는 조건식 하나만 들어갑니다. 이제 얘도 반복문이 실행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참이면 돌고, 거짓이면 안 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순환 주기를 봅시다. 얘는 코드 1이 먼저 실행이 되고, 다음에 조건식을 확인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 코드 2가 실행이 되고, 다시 조건식을 계속 확인하다가, 참이면 계속 이 로직을 반복하다가, 만약에 조건식이 거짓이 됐어요. 그러면은 코드 3로 넘어갑니다.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do while문. do while문은 이제 이와 같아요. 아까랑 달리 조건식이 아래로 빠져나간 걸 볼 수 있죠? while 부분이. 얘도 여기가 조건식이에요. 마찬가지로 반복문이 실행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얘는 좀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한번 실행을 해요. 아래 순환 주기를 보시면 코드 1이 실행이 되고 코드 2가 실행이 돼요. 그냥 일단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에요. 그럼 다시 코드 2로 돌아가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만약에 조건식이 거짓이 됐다면 코드 3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로직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 배열은 이제 비슷한 성질 그리고 같은 자료형의 데이터를 관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배열을 쓰지 않고 이제 100개의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자료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변수를 1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열을 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선언을 어떻게 하냐. 이제 다음과 같아요. 자료형을 먼저 씁니다. 다음에 배열 이름을 적어요. 여기까지는 변수 선언과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를 기준으로 크기 1, 크기 2, 크기 3, 크기 4 쭉쭉쭉 해서 크기 n까지 적으시면 n 차원이 돼요. 이제 이 밑에 거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1차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차원이 하나인 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2차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아요. 이제 초기화를 같이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이 의미가 1차원 배열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중첩이 2번 돼 있으면 2차원 배열과 동일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맨 끝에 걸 기준으로 하는데,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이 4개짜리 묶음이 10개가 있고, 이제 3차원인 경우는 이 묶음이 또 그거 크기만큼 있다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이 초기화하는 부분이 크기가 4라고 했는데 2개만 돼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일반적으로 0이 채워지게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4개를 다 채워주시면 이 값으로 다 채워져요. 이런 식으로 초기화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소 접근. 이제 제가 선언을 했어요. 각각의 요소들의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시작을 0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지만 컴퓨터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배열을 생각해 봅시다. 보시면 초기화가 가시되어 있죠? 그러면 배열에 이렇게 채워져요. 0번째에 1, 1번째에 2, 2번째에 3, 3번째에 4, 4번째에 5, 5번째에 100, 6번째에 101이 들어가 있어요. 접근을 하실 때 만약에 제가 A에서 5번째 있는, 그러니까 0번째 기준으로 5번째 있는 이 100이라는 값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이 A5를 통해 접근을 해요. 이제 5번째 있다는 의미죠. 이 놈이.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저희가 7 크기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즉 6까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만약에 크기가 100이었어요. 그럼 99번째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 이상 넘어가면 이제 메모리 초과라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백준에서. 저희 캡스 오지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들의 집합이에요. 이제 자료형이 캐릭터인 1차원 배열을 의미한다는 의미예요. 선언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이때 이 S가 문자열인 거죠. 그래서 얘는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배열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문자열을 왜 따로 알려주냐면 임출력 서식 문자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s라고 따로 있어요. 얘는 근데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입력 부분. 입력 부분에 보시면 저희 저번 입력할 때 %, 달아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없죠.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포인터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열에서 배열 이름은 주소값과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받을 때 S 앞에 &를 안 다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다셨다.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주소 자체가 상수인데 상수의 주소값을 여기에다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적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를 안 붙여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로 이렇게 진도는 금방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를 뭘 들고 왔냐, 이제 다음과 같아요. 입력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별을 찍어 봅시다. n이 3일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n이 5일 때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생각을 하시고 돌아오세요. 생각을 해보셨죠? 입력을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우측과 하단에 별이 n개씩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n이 3이면 3개씩, n이 5라면 5개씩. 그쵸?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줄에는 1개의 별, 두 번째 줄에는 2개의 별, i번째 줄에는 i개의 별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첫째 줄에 1개, 둘째 줄에 2개, 셋째 줄에 3개, 넷째 줄엔 4개, 다섯째 줄엔 5개. 그렇다는 말은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i번째 줄에 n-i개의 공백과 i개의 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괜히 이쪽이 이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 안에 공백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죠? 문제 분석은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그대로 짜시면 돼요. 코드로. 코드로는 이와 같겠죠. 이제 요 줄이 i번째 줄에 출력할 건데 요만큼이 i번째 줄에
n-i개의 공백을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별을 i를 출력해요. 그 뒤에. 그죠? 이 i를 1부터 n까지 반복을 해서 1부터 n까지의 별들을 출력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이해 가시나요? 모르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는 조금 긴데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제 당신은 8명의 사람의 고유번호를 더하면 100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이 8명의 사람들의 고유번호를 모두 출력하래요. 단 모든 사람의 고유번호는 100보다 작다는 것이 보장이 되고 만약 답이 여러 가지라면 하나만 출력을 하고 존재하지 않다면 -1을 출력하고 종료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죠? 가장 네이티브한 풀이는 팔중포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즉 뭐냐면 S라는 집합이 있어요. 1부터 10까지 들어있는. 이제 1은 첫 번째 사람을 의미하고 2는 두 번째 사람을 의미해요. 그때 어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이 기호는 P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P의 크기가 8이고 S의 부분집합인 어떤 부분집합 P에 대해 이 VP의 모든 합계가 100과 동일한 P를 찾는 거죠. 이때 이 V는 i번째 사람의 고유번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코드 구현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귀찮죠? 힘들죠? 어떻게 하면 이 코드를 조금 더 깔끔하게 짤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8명을 찾는 게 아니고 2명을 찾는 거예요. 이런 집합이 있고 위와 동일하게 VS를 이 V 들어있는 모든 합계라고 생각을 합시다. V 배열에. 이때 집합 크기가 2고 S의 부분 집합인 어떤 집합 Q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거겠죠. 그죠? 이러한 Q를 찾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푸시면 이중포문으로 코드를 짜실 수가 있어요. 8중포문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PPT 만들면서 코드를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코드가 길어지는 관계로 설명란에 제가 링크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그 안에 전체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고 저희는 이제 핵심 부분만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코드 중간에 있는 본문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 임의로 2개를 뽑고 이제 이 변수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변수는 자 봅시다. 만약 답이 여러 가지라면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이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5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4도 있을 거고 2 더하기 3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100은 더 많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 2개를 임의로 찝어서 나온 답이 항상 유일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변수를 통해 하나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쪽은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그 부분이죠. 그때 이 식이 만족을 한다면 이 IJ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답이란 소리예요. 이거를 체크해주고 not 배열은 답이 될 수 없는 친구들은 1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명이 아닌 2명이 체크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찾았다는 거를 여기에 체크를 해줍니다. 2를 1로 바꿈으로써.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출력 부분. 이 출력 부분은 0부터 10까지 다시 돌면서 not 값이 1인 거를 무시하고 나머지는 다 출력을 해요. 왜냐하면 not에 들어있는 놈들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 8명이 아닌 2명인 거죠. 그러니까 8명이 아닌 놈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연락이 따로 안 오는데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모르시면. 그러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